8월 7일 수요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들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시장이 혼조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반드시 먹거리는 챙겨갈 수가 있지요. 아, 벌써 시간이 11시가 다 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매일 빨리 올린다고 해도 참 매일 이렇게 늦습니다. 자, 어제 나갔던 미션 종목들 섹터별로 한번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고 또 내일 공부할 미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섹터 네 가지 섹터로 꾸몄죠. 첫 번째로는 이벤트 섹터, 그린 플러스 신규 상장주죠. 하지만 이전 상장주니까 이전 상장주에 조심할 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관들의 물량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어떻게 됐는가 간단하게 보죠. 공모가 만 원이었죠. 만 원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11,150원이 시가였네요. 11,150원. 11,150원 시가 한 4% 정도, 그죠? 4% 정도 공모가에 조금 올라가지고 출발이 된 것 같던데. 자, 여기가 만원, 오늘 공모가 만원. 땡 해서 좀 하락을 했지만은 공모가를 그래도 깨지는 않았네요. 그죠? 깨질 않고 플러스 15%까지 올라갔으니까 오늘 토탈 여기서 공략을 하신 분들은 한 20% 수익권은 챙길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오늘의 그린 플러스의 가장 키 포인트는 오늘같이 혼조한 시장에서 그린 플러스, 더군다나 신규 상장주가 아닌 이전 상장주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승부를 걸려고 했던 그런 마인드가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죠. 대체로 이전 상장주는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통 뭐 이렇게 좀 신규 매매 쪽에서는 조금 거래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안 하는 편인데 오늘 같은 날 이것을 공략을 했다는 것은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배포, 그리고 하나의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했다고 봅니다. 즉 다른 종목을 아무것도 안 보고 오로지 이 한 종목만 보고 있었다면 충분하게 공략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됐다고 보네요. 짧은 시간에 마무리가 된 점 또한 상당히 신규 상장주의 매력인데, 오늘 최고폭까지 올라간 시간이 거의 한 10시, 여기서 마무리가 지어지는 모습이죠. 우리가 보통 9시 반까지는 안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10시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 오늘 수급이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공략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요건은 됐습니다만은 과연 그러한 마인드로 공략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나 이전 상장주는 이 이벤트 섹터는 반드시 뭐 다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상한문에서는 가장 우선 종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이벤트 섹터가 있는 날에는 항시 그 종목을 우선적으로 본다라는 것을 참조하시고, 여러분들 매매에도 한번 참조를 하시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파트너 섹터 한번 봅시다. 파트너 섹터는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짓기 매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각각의 종목들을 같이 붙여서 추종주와 선두주를 같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너 섹터의 어떤 관련주들은 매매하기가 좋다. 그래서 일단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를 보자.
하이트 쪽에는 너무 하이트가 너무 높으면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를 보지 말고 홀딩스를 보고 홀딩스 우가 강하게 치고 나가면 홀딩스를 공략하자고 했는데 시가는 높았죠. 진로 홀딩스 우가 시가는 15% 정도 14.7% 출발해서 19.5% 딱 5% 주고 왔단 말이죠. 더 치고까지를 못하니까 진로 홀딩스는 당연히 못 따라가겠죠. 그리고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 자체를 공략하기에도 사실은 14.7% 거의 15% 구간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이 종목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었는데 기다려서 받아는 사람들이 오늘 좀 큰 수익을 봤죠. 저가가 보면 마이너스 9.6%입니다. 사실 뭐 저희들 여기까지는 포착이 됐지만 상당히 많은 좀 날이니만큼 좀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뭐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해서 조금 수익을 거뒀습니다만은 음봉에서 못 들어간 것이 조금 아쉬웠죠. 시가 15%에서 땡 해가지고 미끄러졌다가 다시 이제 그때부터 급락을 하게 되죠. 20% 정도까지 간 놈이 마이너스 10% 가까이 떨어지면 단기간에 한 30분 사이에 30% 가까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 더 상승을 하죠. 뭐 저희들도 뭐 수익은 거뒀습니다만 마음에 드는 그런 매매는 오늘 아니었습니다. 음봉 여기 진입해서 제가 조금 망설였죠. 조금 망설였는데 적어도 그래도 한 이 정도 타임에서는 한 번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조금 제가 늦게 들어가서 많이 먹지는 못했네요.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만은 하이트 홀딩스 우는 오늘 방금 말한 그 변곡점 지역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좀 중기현 회원 같으면 뭐 저런 건 음봉에서 좀 공략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급락은 급등의 친구니까 절대로 급락한다고 해서 하나의 캔들은 이 캔들이 아침에 이렇게 쭉 내려올 때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겁니까? 쭉쭉쭉 밀고 내려올 때는 이런 모습에서 감기해져 가지고 올라가면서 이런 모습의 캔들이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진행형 캔들은 밀고 내려오는 진행형 캔들은 이 캔들 자체를 절대로 믿어주지 마라. 믿어주지 마. 이 모습이 장 마감 때까지 이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이 말.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캔들의 모습을 절대로 겁을 내지 말고 믿지를 마라. 그래서 그 변곡점을 치고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았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저희들도 한 12, 3% 정도 수익밖에 못 먹고 나왔는데 조금은 아쉬웠죠. 수익은 냈지만은 마음에 드는 수익이 있고 약간 아쉬운 수익이 있고 조금 수익을 냈지만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수익이 있는데 오늘 뭐 이 한 12, 3%, 10%에서 12, 3% 먹은 수익은 실이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기분이 좀 안 좋다. 자, 다음은 파트너 섹터 중에서도 하이트 진로와 엑사이엔시를 이렇게 골랐는데 그 이유는 저기 말했듯이 전거래일에 강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엑사이엔시는 전일 시간에서 당일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다. 어차피 지금 탄소 섬유나 그래핀 뭐 섹터나 거의 다 약간 탄소하고는 그래핀은 가장 좀 친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뭐 추가 제재 뭐 화이트리스트 그런 거하고는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좀 애매한 입장입니다만은 시장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엑사이엔시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시가가 15%죠. 시간에서 9%였는데 15%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저가가 12%면 3% 정도 밀렸다는 거네요.
근데 시간상 좀 오늘 좀 흐름이 더뎠죠. 엑사이언시가 15% 출발해가지고 잠시 밀렸다가 뭐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한 20% 되겠네요, 그죠? 했지만 다시 미끄러지죠. 여기가 11시 30분, 여기가 12% 지역이란 소리죠. 여기서부터 상승해서 상가에 가는데 아침에 바삭 시가에 잠시 밀리는 건 이해합니다만 여기서 올라 이렇게 다시 미끄러져서 갔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공략할 거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됐던 것 같습니다. 단 과연 15%나 시가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있었느냐가 중요하겠죠. 뭐 꼬꼬리 부분이 아니더라도 15% 시가에 넣어서도 뭐 12%까지 밀렸으니까 뭐 5% 손절폭은 유지가 돼 줬겠네요. 9일 제지는 봅시다. 자, 9일 제지도 보면 똑같이 움직이죠. 똑같이 시가가 플러스 8%, 고가가 플러스 14.9%, 그냥 15%니까 한 7% 뛰기나 이리 되겠네요, 그죠? 그럼 보면 흐름을 보면 똑같죠, 엑사이언시와 시가에서 땡 했을 때 8% 출발했으니까 밀렸죠, 당연히. 엑사이언스도 밀렸으니까 뒤에 엑사이언스 공하고 또 밀리죠. 뒤에 다시 상승하죠. 근데 요 밀린 시점이 앞에 엑사이언시를 보면 시간이 여기가 11시 반, 여기가 11시 한 15분 정도 되겠네요. 여기 저점을 찍어줬단 말입니다. 11시 15분. 근데 9기를 한번 볼까요? 9기는 시간이 2시입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11시 30분, 그러니까 11시 15분이나 30분 이 지점에 또 얘는 2시. 시간 차이 상당히 많이 나죠.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는데 왜 9일은 조금 다르게 움직였을까? 그것이 선두주와 추종주의 차이입니다. 즉 선두주가 모습을 흔들려 버리면 뒤에는 같이 잘 따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다치니까. 그래서 항시 선두주의 안정된 모습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그때서야 막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조금 그런 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종주 파트너 섹터의 추종주 매매는 아침 일찍이 승부를 내주는 종목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에 뭐 엑사이나 하이터가 확 치고 올라가면서 힘을 강하게 붙여줄 때 그때는 같이 정확하게 같이 따라가 준단 말입니다. 근데 한번 변곡점을 주고 쉬어버리면 온갖 불신과 의심의 눈길을 보기 때문에 따라가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그런 점은 이런 파트너 섹터의 관련주들은 그런 어떤 매매 운용법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기술주 섹터 봅시다. 남영 비비안, 일지테크, 카리스그룹, UCI를 한번 보자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남영 비비안은 시간에 때문에 전일에 꼬리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아침에 7%면 상당히 수익을 챙길 만한 수익권이기 때문에 대리수수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봅시다. 오늘 시가가 플러스 5%네요. 시간에보다 좀 작게 나왔네요. 작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보세요. 시간에서 7% 정도 나왔는데 당일의 시가가 플러스 5.8% 아닙니까?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오죠.
적어도 시간에보다 8%나 9%뭐 1%나 더 올라가지고 출발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플러스 5%니까 이건 실망스럽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군가가 내가 시간에서 저 종목이 갔거라 보고 7%에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5%라. 그럼 벌써 한 2% 손실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용납합니까? 용납 못하지요. 왜 용납을 못하느냐? 시간에서 상승을 탔다는 것은 이미 전일에 승부를 걸었단 말이지. 승부를 걸었으면 아침에 가져야 되는데 시가가 났다는 것은 벌써 거기서부터 승부는 졌다는 거지요. 왜? 이 시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예전에는 뭐 8시부터 9시가 1시간 동안 치열한 매수 매도 싸움이 일어나서 시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시간이 많이 짧아졌지요. 짧아졌지만 그래도 벌써 시초장 종가 시작 전 예상 체결가에서 벌써 싸움에 졌다는 거죠. 그게 실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싸게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남영 비비안 기다려서 한 5%라도 떨어져 주면 들어가 보자인데 오늘 뭐 그 예상과 비슷하게 됐죠. 저희들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 보합 근처에 우리가 진입을 해서 그래도 한 15% 18%인가 17% 오늘 상승폭이 보면 플러스 19%까지 올라갔죠. 19%까지 19%까지 올라갔는데 시가 5% 출발해가지고 잠시 조금 올라갔다가 여기가 한 7% 되겠죠. 5% 출발해가지고 살짝 올라가니까 얼른 본절하겠죠. 본절하고 그대로서 미끄러져 가지고 보합을 깨고 내려오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여기서 공략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오늘 남는 비비안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트레이딩 조건에 잘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국은 별 저 일지테크 그다음에 일지테크 같은 것은 시간에 4%인가 어제 올라갔죠. 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만일에 이놈이 가려고 한다면 시간에 뛰었다면 아침에 바로 가져야 된다. 바로 가져야 된다. 바로 못 가면 틀린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가가 9% 정도 뛰었죠. 9% 뛰어가지고 봅시다. 9%에서 땡 해서 19%까지 올라갔네요. 딱 10% 뛰기. 예. 딱 10% 뛰기군요. 이렇게 가려고 한 종목은 바로 못 가주면 틀렸단 말이죠. 예. 그래도 오늘은 많이 올라갔네요. 자, 문제는 뭐 일지테크 같은 것은 시간에 4%인데 시간에 9%에 과연 공략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했겠죠. 보통 이렇게 어떤 하나의 타깃을 공략할 때 약간 애매하다 싶을 때는 분할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에 4%인데 한 5% 정도 잡히면 들어가야지 이라고 했는데 9% 정도 잡혔다. 그럼 너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도 시간에서 4% 잡힌 거 압니다. 근데 당일 시가 플러스 9%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점이 참 애매모호한 게 시간에보다 상승을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관심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매수세가 몰린다는 뜻이거든요. 좋다라는 쪽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그것이 고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역시 시가의 흐름에서 절대로 눈을 떼지 말고 민감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가에 공략하신 분들은 한 10% 뛰기도 먹었을 거고 시가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들어가기는 좀 어렵겠죠. 일지는. 카리스 국부와 뭐 오늘 별 뭐 없었고 UCI는 오늘 좀 뭐 움직인 것 같은데
큰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안 준 것 같은데. 자, 기술주 섹터는 뭐 이 정도로 섹터. 신라젠, 한국넥스타의 코미평 두고 다들 전부 다 한가로 들어간 종목이고 모습은 안 좋지만은 우정바이오는 마이너스 28%였죠. 지만은 반드시 내일 시장의 흐름에 따라 지수의 변동성에 따라 분명히 엉덩이를 들썩거린 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놈을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라.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자, 신라젠부터 한번 보죠. 신라젠은 오늘 시가가 플러스 3%도 출발해 3.5% 관심을 많이 받았네요. 근데 6%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을 하죠. 마이너스 17.6%까지 급락해야 되는데 시가 3% 출발해 가지고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밀리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17%. 참 내려가는 속도가 대단합니다. 그죠? 이놈도 참 제가 아쉬운 게 저는 계속 이제 뭐 같이 보고 있었으니까 15% 구간에 한번은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면서 보고 있다가 저희들 또 다른 거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자제를 했는데 참 이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 뛰기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는 기다렸어야 될 종목이죠. 왜냐면 지금 3한가 두드려 맞고 그 다음날 아침에 플러스 3% 시가를 띄었다. 그것을 과연 믿어야 되나? 믿을 수가 없지요. 왜냐면 세 번의 한가를 맞은 애가 네 번째 날에 플러스 3% 정도 올려줬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거든요. 약해요. 약할 뿐더러 이놈이 살아나려면 오늘 이놈이 진정으로 반등을 일으켜줄 오늘 어떤 D-Day라든지 날이었다면 시가가 저 마이너스 한 25%나 이렇게 완전히 잡아줘야 됩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사라져야 돼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시가가 한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살아나줘야 돼요. 이래야 이놈은 사는 겁니다. 깔짝스러운 플러스 3% 이렇게 살짝 튀어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야 완전히 봉을 탁 세우면서 그때부터는 굳건하게 살아남죠.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당일치기로 짧게 매매해야 됩니다. 흐름은 없었던 것 같네요. 보니까 봅시다. 복귀하는데도 시간이 종목이 많이 걸리네요. 한국은 별그런 흐름은 없었고 넥스트아이는 오늘 모습이 좋았군요. 시가 플러스 0.7% 줄여서 마이너스 3.9%. 이건 아주 적당했군요. 넥스트아이는 시가에서 이놈은 바로 출발이 됐네요. 보니까 짧은 시간에 여기가 9시 30분이니까 거의 뭐 9시 한 10분? 10분 정도 되겠네. 10분에 마무리가 돼버린 이런 종목이네. 이 종목은 오늘 공략했다면 정말 짧은 시간에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아주 멋진 종목이었겠네요. 마이너스 3% 여기 밀려서 장마감 때 12시 넘어서 밀렸군요. 이 종목은 참 좋았네요. 넥스타이. 시가 플러스 0.7%, 고가가 플러스 21%. 이런 종목 정말 땡큐였네요. 공략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축하드리고요. 코미팜도 한번 봅시다. 자, 코미팜. 이 종목도 나쁘지 않네요. 마이너스 13.4% 출발해가지고 고가가 플러스 1.3%니까
15% 튀기를 훨씬 넘네요. 지금 아까 신라전에서 발했던 제 모습이 그 종목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음봉에서 이렇게 출발 이러고 오늘 이 종목은 뭐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됐지만 꼬리를 안 달고 이대로 봉으로 계속 진행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 줘야 이게 살아난단 말이죠. 오늘 시도는 했네요. 보니까 코미팜이 차트 한번 볼까요? 시간도 좋았네요. 여기 10시 지점, 9시 반 지점. 30분 정도에 뭐 길어야 1시간. 근데 30분 정도면 딱 맞죠. 오늘 좋은 수익이었네요. 보니까 종목을 우리가 잘 선정은 했네요. 그죠? 예, 남들이 이런 스타일의 이상주 섹터를 선정한 이유는 남들이 버리는 종목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버리는 종목을 항상 잘 봐야 된단 말이죠. 빨갛게 양봉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은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기 때문에 다툼이 심하단 말이에요. 다툼이 심해요. 실제적으로 막 빨간 것에서 빨간 거로 막 왔다 갔다 하면 수익은 금방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먹은 게 없어요. 도리어 다칠 때가 많아요. 근데 파란 거에서 빨간 거로 변하는 이런 스타일의 종목을 하면 수익이 크단 말입니다. 파랄 때 사서 빨갈 때 파면 훨씬 수익이 커요. 자, 우정바이오는 별 뭐 흐름 있었나요?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4% 출발해서 플러스 6%까지. 그래도 뭐 얘는 그래도 뭐 10% 뛰기는 한번 만들어는 좋네요. 거래량은 거의 없었지만은 마이너스 4% 출발해서 10% 뛰기. 그래도 뭐 이놈도 뭐 고만고만하게 됐네요. 자, 오늘 이상 특징주는 뭐 대부분 다 오늘 좋았는데 이런 모습이 움직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수 변동성에서 봐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조건이 지수가 변동성이 뭐 마이너스 몇 프로 떨어져 출발하면 손대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될 종목이었지만 오늘 뭐 나쁘지 않았죠. 지수가. 그래 안심 놓고 덤비드는 그런 모습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저는 미션 종목 복귀한데도 거의 한 30분이 흘렀군요.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책 같은 걸 보면 작가가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의도나 아니면 조금 난해한 문구를 설명을 키워드를 잡고 문장을 이어나가면서 그 밑에다 주석을 달아주지 않습니까? 약간 설명문 같은 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그런 얘기거든요.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를 세분화시키고 거기서 그룹을 잡아주고 그룹에서 종목을 또 세분화시키고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서 운용법을 풀어나가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매일매일 반복 수련을 하면 시장을 보는 눈이나 종목을 보는 눈들이 훨씬 달라지겠죠.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공략하는 종목보다 수련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은 이 복기가 중요합니다. 복기가 그냥 내일 돈 몇 푼 벌 거라고 막 달라붙는 그런 수익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복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복기가 더 의미가 있으니까 항시 복기를 할 때는 차라리 내일 공략 종목을 안 보더라도 복기하는 것은 자세히 가만히 보고 귀로 듣고 챙길 것은 노트할 것은 노트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해라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지요? 수없이 제가 반복하는 이야기죠.
포지션을 먼저 파악하라. 내 계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내 계좌의 위치, 돈을 벌고 있나, 돈을 잃고 있나,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많이 틀려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돈을 많이 잃고 있으면 겨우 2, 3%짜리, 5%짜리 이런 종목에 승부를 걸겠나요? 안 걸지요. 한 번은 모두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수익을 따복따복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면 위험한 종목에 승부를 걸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도 난 돈 버는데 하면서 그냥 3%나 5% 따복따복 먹는 종목에 승부를 걸겠죠. 그래서 이 포지션 파악이 얼마만큼의 자기의 매매에 중요성을 끼치는지는 제가 매일매일 수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 꼭 기억을 하십니다. 자, 내 계좌가 지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오늘 내가 얼마를 벌었나? 내가 얼마를 잃었나? 이번 달 내가 지금 어떻게 내 계좌가 진행이 되고 있지? 자, 지수 봅시다. 지수는 뭐 국내 지수도 봐야 되겠지만 글로벌 지수도 봐야 되겠죠. 지금 코스닥이 얼마나 떨어졌고 코스피가 얼마나 죽을 쓰고 있고, 양키 놈들은 어떻게 돼 있고, 일본 애들은 어떻게 돼 있고, 중국 애들은 어떻게 돼 있고, 유럽은 어떻게 돼 있고, 다 봐야죠. 지금 어디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는 적어도 이게 한쪽 귀로는 듣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트럼프가 뭐 똥을 쌌는지, 등소평이가 뭐 사과를 먹고 있는지, 뭐 팬다고 놀고 있는지, 적어도 한쪽 귀로는 열어놔야 되죠. 그래서 글로벌 지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국내 지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음은 축 개념을 봐야 되죠. 축은 반드시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무슨 요일? 내일은 수요일. 주축으로 보면 목요일. 한 주 중에서 가장 위험한 날, 목요일은 변동성이 많은 날. 내일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 목요일은 목요일인데 내일은 월축으로 볼 때는 어떨까? 8월 7일이네. 8월 27일 아니고 8월 7일이네. 월초다 말이지. 월초. 월초면 아직은 싸워야 될 자리. 그러면 주축과 월축을 먼저 딱 챙겨놓고 내일은 8월 8일. 아직은 월초 그리고 목요일이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만 딱 챙겨놓고 해도,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겠지만 이 기본적인 것만 챙겨놓고 일단 시장을 바라보면 내가 골라야 하는 종목들이 반드시 구분이 나옵니다. 때로는 이 자기의 포지션 파악을 미리 하지 말고 그냥 일단 자기가 공략할 종목들을 골라놓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포지션을 다시 한번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줍니다. 대입을 시켜주면 내가 열심히 뽑아놓고 가능성이 있다고 뽑았던 종목들을 뭐 20개를 뽑아놨는데, 자, 뽑아놓은데 마지막에 가서 포지션을 탁 대입을 시키니까 거기서 종목이 또 우수수 떨어져 나가요. 종목이. 거기서 또 종목이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죠. 자, 자, 내일 미션 종목도 봅시다. 자, 내일 이벤트 관련주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신규 상장주가 있죠. 자, 이벤트 관련 섹터는 항시 최우선 선호주로 봐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뭐 말이 나왔으니까 보죠.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걸리네요.
11시 반. 이 광자가 상당하게 많은 시간과 열정을 너무 많이 가져가네요. 자, 간단하게 레이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레이, 현재 공모가가 2만원이죠. 공모가 2만원. 밴드 상단입니다. 17,000에서 2만원을 뭐 회사 측에서 원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2만원까지는 받아줬네요. 요즘 장사는 잘하고 있네요. 2018년도까지는 뭐 거의 355%, 5% 증가. 장사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지배력은 없는데 말입니다. 2019년대에는 흑자에서 일단은 뭐 키워드는 좋은 키워드는 많이 들어가 있네요. 초기 유통 물량이 260여만 주, 26만 주, 한 39% 정도 유통이 된다 말이죠. 락업 비중은 60%. 나쁘진 않습니다. 락업. 이 정도면 뭐 썩 좋은 편도 아니고 썩 나쁜 편은 아닙니다. 기관들 뭐 경쟁률은 뭐 좋게 나왔네요. 근데 요즘 뭐 이런 거 믿을 거 못 되는 거죠. 뭐 워낙 뭐 좋으면 뭐합니까? 당일날 뭐 난리를 피는데. 레이는 뭐 가지고 먹고 삽니까? 진단 시스템, 치과. 그리고 치료 솔루션. 뭐 등등 뭐 이런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회사네요. 보니까. 근데 보통 뭐 이 치과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지금 많이 알고 있는 뭐 종목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바텍이나 뭐 디오 뭐 이런 정도 뭐 이런 애들도 많이 있죠. 점유율은 그렇게 뭐 큰 많지는 않네요. 2018대 성장이 참 좋았고 흑자 전환하고 뭐 그런 그 키워드는 좋게 나왔습니다. 뭐가 자, 뭐 이 정도만 뭐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알고 있으면 되고 트렌드는 뭐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하고는 좀 맞지가 않죠. 트렌드는 좀 조금 안 맞다. 하지만 뭐 유통 물량이나 락업 비중은 뭐 나쁘진 않다. 그리고 뭐 있고 뭐 또 나름대로 장사는 열심히 하고 있고 뭐 크게 나쁜 건 없다. 단가는 2만 원이면 약간 애매모호한 단가다. 광물가 조금 애매합니다. 차라리 만 원대라든지 아니면 2만 원대를 좀 넘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내일 프리미엄이 중요하다. 굳이 비싸게 주고 살만한 뭐 그런 요즘 분위기는 아니죠. 시장 분위기가 굳이 비싸게 주고 살 분위기는 아닙니다. 신규 상장주 매매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뭡니까?
응집력입니다. 응집력. 응집력. 시장이 방향이 별로 없고 그 다음 날에 휴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시장이 난해할 때 어디로 돈이 몰리기가 어려운 시장에서 신규 상장자 툭 나타날 경우면 매기가 그쪽으로 훅 가죠. 응집력이 필요한데 지금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지금 오늘 상한가매도 한 10개 가까이 되고 시간에 상한가매도 한 6개 7개 되는데 과연 그 틈새에서 내일 레이가 과연 신규 상장주의 매력을 이 시장에 어필을 할 것인가. 이것이 내일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내일 시장에 오늘 시장의 강세 종목과 시간의 강세 종목들이 내일 시장을 유린을 할 텐데 그 시장에서 레이가 신규 상장주의 어떤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겠죠. 그래서 일단 뭐 내일 한번 봐야 되겠죠. 레이는. 그리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뭐 기관들이 버리든 뭐 개인들이 버리든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유무를 따지지 말고 신규 상장주는 항시 최우선주로 놔두고 적어도 다른 종목 거래를 잠시 멈추더라도 반드시 그 종목의 흐름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나서 공략을 하든지 관망을 하든지 결정을 짓고 나서 다른 종목을 보라. 왜냐하면 신규주는 아침이 시초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점을 잊지 않습니다. 레이는 이 정도로 하죠. 기술주 관련 섹터는 꼭 봐야 되죠. 기술주 내일 이 두 종목만 보죠. 왜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을 왜 자꾸 하시려고 합니까? 뭐 다른 종목을 하면 좋지요.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문이 다루는 종목들은 다 급등주만 하기 때문에 별 움직임이 없는 종목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지금 현재 가장 강한데 이런 종목들을 거래를 안 하면 다른 종목을 거래해서 할 게 별로 없지요. 뭐 저희들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겠죠. 하지만 급등주를 다루는 사문의 시각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와 신선통상 이 두 종목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칠 땐 다치더라도 센 놈들하고 싸워서 다쳐야 어디 동네 선술집 와서 막걸리를 한 잔 먹어도 주인 할머니한테 할매 내가 오늘 하이트 진로하고 싸우다가 내가 오늘 좀 다쳤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좀 막걸리라도 한 잔 먹으면 달래나 주지요. 저기 이름 없는 저 뭐 어디 이상한 뭐 애들한테 가고 다치고 오면 저 혀소리 차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싸워도 뭐 농담입니다만은 다치도 센 놈하고 싸워서 다치자. 근데 먹으면 센 놈이 아주 많이 준다. 왜? 얘들은 기대감이란 이름 모를 거대한 나무 숲에서 산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 기대감에 나무 숲에서 도끼를 들고 숲을 헤매는 사냥꾼일 수도 있겠죠. 봅시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 뭐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 오늘 저희들을 공략을 했지만 수익을 먹었지만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수익이었다고 제가 말했던 종목. 음봉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었고 보고 있었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종목이었는데 잠시의 망설임이 타이밍을 놓친 종목.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현재에서는 대장질을 하고 있는 종목. 시간에서는 0.6%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참 어려운 날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축이란 게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 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밀하게 공략을 시나리오를 짤 때는 그때부터는 이 축 개념을 자꾸 머리에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자, 내일은 무슨 요일이지? 내일 목요일이지. 공격적으로 해야 될 날인가?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될 날인가? 일단 그렇게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일 8일 아직은 월 초인데 이런 식으로 축 개념을 한번 생각하고 종목의 흐름을 보는 게 좋겠죠. 시가 플러스 14%, 고가 플러스 19%, 저가가 마이너스 9.6%, 종가가 플러스 2.9%, 종가가 플러스 2.9%. 그러면 이 꼬리가 한 11% 정도 돼, 꼬리. 두 번째는 변동성이 아주 크다, 이 종목은. 플러스 20% 가까이 갔다가 마이너스 10%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1시간. 불과 1시간 만에 30%를 깎는 종목.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우선주니까. 금액은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전략은 뭐 밑에 꼬리까지 뭐 받아가지고 뭐 이게 좀 이런 종목은 얍삭하게 할 종목은 아니죠. 얍삭하게 할 종목은 아니고 의미 있는 지점에 오면 일단은 손실에 상관없이 한번 공략을 하면서 흐름을 더듬어 보는 게 좋겠죠. 너무 아래 위로 너무 재버리면 재고 이래 하면 도리어 그게 안 좋습니다. 플러스 0. 몇 프로 올라가 있으니까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좀 흔들릴 거라 보고 그냥 가볍게 금액 많이 하지 마시고 이 35,000원 금액 잘 나와 있네요. 이 정도 주면 음봉 이 정도 내려면 좀 음봉 한 2%나 3%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 아침에 바로 달라붙어서 탁 같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왜? 내일 목요일이니까. 조금 내일 목표는 이러한 음봉이 옆에 한 개 더 생기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날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세상에는 알 수가 없겠죠. 내일 뭐 바로 땡 해가지고 바로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갈 땐 가더라도 바로 가기에는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감각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우선주는 좀 감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황을 봐서 안 눌러주고 밑에 호가가 빡빡하게 여기 빡빡하게 채워져 있다. 그럼 35,000원까지 내려올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뭐 여기서 뭐 바로 공략해야죠. 하고 작게 잡고 봐야죠. 단 손절폰 작게 잡아야 됩니다. 5% 이상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신성통상 봅시다. 꼬리가 4% 떼기란 말입니다. 이 꼬리가 마이너스 4.6%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4% 뛰기 꼴인데 지금 시간에서는 5%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의 모습이 10% 뛰기란 소리죠.
이 종목은 내일 시간에서 5% 올라 있기 때문에 내일 뭐 시간의 가격보다 더 많이 잡혀주면 7%나 8%나 잡혀주면 한 번은 승부를 보아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축이 나와요. 그런데 내일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목요일. 그게 또 자꾸 마음에 걸린단 말입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 같으면 미래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목요일이란 말이지. 그래서 목요일에 강하게 붙어야 될까? 하지만 또 아직은 월초고 말이죠. 그래서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죠. 자, 판단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 분할로 한다. 분할로. 분할하는 방식 각각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나는 5% 뛰기 상태로 분할하겠다. 그럼 플러스 5% 1차, 보합의 1차, 마이너스 5% 1차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3분할을 하는 원칙은 스스로가 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판단이 조금 어려울 때는 이놈을 기다려서 받아야 될까? 바로 일단 승부를 걸어야 될까? 판단이 어려울 때는 일단 1차 넣고 지켜보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좋다는 것인 거는 표시를 스스로가 내줄 테니까요. 기술주는 이 두 가지 종목으로 마무리합시다. 시간이 12시가 다 돼간데 마지막은 이상 특징 주 섹터 봅시다. 엑세스바이오 유양 DNU 봅시다. 지금 한가 들어가 있죠. 엑세스바이오는 요 며칠 많이 떨어졌네요. 보니까 그죠. 앞에도 계속 떨어져 내려왔는데 이번에 아주 못을 탁 박아버리는군요. 그런데 시간에서는 3%로 좀 올라가 있습니다. 한가를 집어넣고 시간에서는 3%로 올라가 있다. 최대 주주 변경이 뭐 우리들 제약으로 뭐 변경이 됐다나 어쨌든 하면서 그런 모양인데, 근데 봅시다. 오늘 거래량이 1226만 주입니다. 엄청난 거래량이죠. 1226만 주. 근데 한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 물량 볼까요? 27만 주예요. 27만 주. 이건 한가 물량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물량입니다. 거래량 대비해서는. 적어도 1200만 주 거래하고 진정한 진성 한가로 내려앉으려면 적어도 뭐 1000만 주나 막 이렇게 끌고 앉아야죠. 근데 28만 주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간 내에서 플러스 3%로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뭐 내일 플러스 3% 오른다고 해서 뭐 무작정 덤벼들면 안 되겠죠. 내일 목요일이고 또 어쨌든 간에 명색이 하한가인데 되나 깨나 달라붙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양봉에서는 안 들어간다. 뭐 양봉에서 내일 3% 뛰어가지고 바로 날아가버려 그냥 보내버리면 됩니다. 보내버리고 뭐 빠이빠이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음봉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항시해야 됩니다. 내일 시가가 얼마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에서 적어도 5%나 10% 떨어지면 한번 들어가 볼란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잡고 해봅니다. 유양 DNU도 마찬가지죠. 거래량 오늘 500만 주인데 시간의 잔량은 시간에 아니고 한가지 한 10만 주예요. 이것도 진성 한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서는 얘도 2.3% 정도 올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유양 DNU는 일단은 뭐 시가는 양봉으로 나오겠죠. 양봉으로 나오지만 당시 빨간 데서 빨간 거로 먹으면 돈이 작다고 했죠. 그래서 약간 음봉을 내려줄 때 진입을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해봅니다.
단 분할로 해야 됩니다. 액세스와 유양은. 왜냐하면 일이 또 뭐 무슨 또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음봉 종목은 한가 종목은 항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상승을 하면 너무 크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잘라가면서 하는 그런 마인드로 합니다. 자, 시간 12시가 다 돼가네요. 자, 오늘은 섹터를 세 가지 섹터로 한번 간단하게 꾸몄는데 내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좀 집중력 있게 해라는 제 의미도 있습니다. 종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종목과 뒤에 해야 될 종목들이 조금 눈에 보일 겁니다. 그걸 잘 구분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장이 시작이 되기 전에 시작이 되고 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기 전에 마우스에 클릭을 하기 전에 제가 뭘 먼저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보라 라고 했어요. 보라. 목이 안 좋네요. 보라. 우리가 공략할 거라고 시나리오를 짜놓은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전일날에 생각했던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지, 적합한지, 전혀 엉뚱한지, 비슷한지 보라. 지수도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그런 지수의 흐름인지 먼저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후다닥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보라.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종목을 우선적으로 공략하고 먼저 엉덩이를 들썩거린 놈을 최우선 종목으로 보라. 그래서 이 보라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자, 시간 12시군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합시다. 자, 내일 차분하게 해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